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봄이 시작되는 3월은 무언가를 시작하기에도 좋은 달인데요. 그래서 저도 올 한 해는 더욱더 좋은 공연을 여러분들께 많이 소개해드릴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저를 비롯한 봄뜨미 시청자분들의 계획이 작심 3일이 아닌 작심 1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첫 코너 시작할게요. 뮤지컬의 재미와 매력을 예리하게 들여다보는 뜨거운 시선. 오늘도 뮤지컬 평론가 원종원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오늘은 어떤 공연을 준비해 오셨을까요? 오늘 소개할 작품은요, 역사상 최고의 바이올린 연주자라고 이야기하죠. 니콜로 파가니니가 주인공인 작품을 준비해봤습니다. 실제로 바이올리니스트인 콘이 연주하고 노래하는 그런 작품인데요. 바로 뮤지컬 파가니니입니다. 춤을 추는 거야. 파가니니는 정말 연주를 잘했던 유명 연주자였었어요. 그의 음악을 다른 연주자들이 따라하기 힘들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그의 음악을 듣다 보면 현혹이 되어져서 신의 존재를 부정하게 된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 뛰어난 연주 솜씨 때문에 악마라고 생각했던 당시의 시대 상황을 뮤지컬의 이야기로 풀어낸 셈이죠. 네. 심장을 보자마자 끔찍한 비명을 질렀어요. 맞아요. 저도 똑똑히 들었습니다. 비명 소리, 비명 소리. 이의 눈을 가리자. 저 사람은 악마의 주동을 외우고 있었어요. 밤새 기도하는 걸 그렇게 인기가 많은 음악가였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사후를 맞게 되잖아요. 인간보다 신이 중심이 되던 중세 사회입니다. 파가니니라는 위대한 연주자가 그 어려웠던 중세 시절 신이 중심이 되던 세상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됐는가가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에 담겨져서 보여지게 됩니다. 실제로 파가니니는 죽은 이후에 교회 묘지에 묻히지 못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가 바로 악마를 상징했던 인물이다라는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요. 묘지에 묻힐 수 있을 것인가가 주요한 논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네. 정말 최근 들어서 고전 음악가들을 소재로 활용하는 국내 뮤지컬 작품들이 늘고 있는데 귀에 익숙한 파가니니의 연주곡들을 실제 공연장에서 그렇게 생생하게 들을 수 있다는 건 관객들께 커다란 행운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런 부류의 작품들이 갖고 있는 매력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알고 있는 선율인데 네. 그 탄생 비화라든지 어떻게 이 음악이 세상에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것을 알아보는 데에 묘미가 담겨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작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파가니니가 신성모독으로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어요. 바이올린을 연주를 하는데 그때 현들이 다 끊어지고 한 줄만 남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한 줄만으로 연주를 해서 다른 감옥에 있던 죄수들을 감읍시켰다, 눈물 흘리게 만들었다, 이런 일화가 있는데요. 이 뮤지컬에서도 그 장면, 비록 감옥은 아니지만 연주회에서 급작스럽게 현이 끊어지자 한 줄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네. 제가 바이올리니스트 콘에게 나중에 문자 메시지로 한번 물어봤거든요. 네. 정말 한 줄로 연주하냐고. 정말 한 줄로 연주한다고 와우. 합니다. 네. 그런 모습들이 아마 보는 재미를 더 쏠쏠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매력인 것 같아요. 네. 그 파가니니 역할로 우리 콘이 당당히 주연을 따냈는데 바이올리니스트잖아요. 네, 사실 무대에서 콘을 보게 되면은 좀 하느님이 불공평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요? 저렇게 잘생기고 저렇게 연주를 잘하는데 이제는 노래까지 연기까지 하는 모습 정말 슈퍼맨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이 작품은 그 바이올리니스트 콘의 매력을 아주 잘 느낄 수 있는 콘에 의한 콘이 참여하는 작품이다 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역할이 아주 대단합니다. 콘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면 관객들 가운데 콘의 그 실제 연주 모습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분명히 저거 그냥 연기만 하는 거야. 어떻게 저렇게 연주를 잘하겠어, 배우가.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이런 작품들을 액터, 뮤지션, 뮤지컬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배우가 연주까지 한다는 의미인데요. 처음에 액터, 뮤지션이 나왔을 때 사실 논쟁도 있었대요. 어떤 논쟁이요? 제작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액터에게 음악을 연주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연주도 논란. 하고 연기도 해라. 맞습니다. 그런데 이 콘의 무대를 보면요. 네. 배우가 연주를 하는 모습에 멈추지 않고요. 정말 원숙한 연주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더 감동적인 장면을 만들어내는 게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콘을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게 있어요. 좀 너무 잘생긴 것 같습니다. 그건 조금 미스가 아닌가. 아무래도 예. 이 작품이 파가니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숙련성 혹은 네. 뭐 성숙한 연기 이런 예. 부분이 좀 필요로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콘의 연기를 보면서 조금은 부자연스럽다. 움직임 자체가 좀 인위적이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사실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다만 이렇게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저렇게 노래하고 연기까지 하는 그 선택은 참 힘든 선택이다. 대체 불가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은 인정할 만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음악가뿐만 아니라 다른 예술가를 다루는 뮤지컬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빈센트 반 고흐라는 작품이 네. 있었죠. 이 화가가 주인공인 작품들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멋진 비주얼이 등장을 해서 이 화가의 예술 세계를 보여주는데 아주 용이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시인이 주인공이었던 경우도 있었어요. 우리 프로그램 통해서 소개해드렸었던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같은 작품들은 바로 시인이 주인공인 작품이죠. 아무래도 그 예술가가 남긴 예술적 자산들이 무대와 결합이 돼서 멋지게 포장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가 하면 어떤 스토리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은 루치오 신부가 아닌가 싶어요. 그 배우 김경수 정말 다양한 작품을 통해서 안정적인 연기 보여주는데 이 작품에서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폭발적입니다. 신부인 루치오 아모스 역으로 등장을 하죠. 주인공이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면 그에 반하는 역할이 늘 등장하게 마련이죠. 이 루치오 신부 역의 김경수가 바로 그 안타고니스트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의 고민이 오히려 주인공보다 더 설득적으로 들릴 정도로 무대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큰 찬사 받고 있습니다. 나약한 육체에 든 사악한 악마의 영혼 반드시 찾아내 잊지 못한 죄 아니라 그것만이. 저희 공뜨미 시청자들께 권하는 뜨거운 1분 골라주시죠. 바이올리니스트 콘이 사람들 앞에서 연주를 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표정을 보면 정말 진지해요. 연주를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잘하기 때문에 정말 파가니니가 살아있으면 저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압권을 이루는 1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뮤지컬 파가니니에 대한 교수님의 별점 몇 개나 주실지 궁금해요. 파가니니에 대한 제 별점은 3개 반입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뮤지컬 작품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파가니니에 대한 흥미를 더욱더 가져볼 수 있는 좋은 작품을 만날 수 있어서 더욱더 반갑다는 생각도 해봤고요. 자, 오늘 뮤지컬 평론가 원종원 교수님과 함께하는 뜨거운 시선 여기까지 마칠게요. 교수님, 다음 주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뜨거운 인터뷰에서는 콘트라베이스 연주자 성민재 씨를 만나고 왔습니다.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하는 뜨거운 인터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뜨거운 인터뷰의 주인공 오늘 가장 핫한 분이라고 하는데 어떤 분인지 이 소리 들리시나요?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공연의 열기로 활활 타오르는 뜨거운 인터뷰 민혁의 고문 김승혜입니다. 네, 저는요 어제 진짜 잠을 못 잤습니다. 이분이 찾아왔기 때문이죠. 봄이 찾아오듯 우리 공둠의 이분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분이냐면요, 중하고 깊은 울림이 매력적인 악기죠. 더블 베이스 연주자 성민재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성민재 씨 맞으신가요? 네, 제가 성민재 맞고요. 네. 네, 제가 좀 알던 분이랑 조금 다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준비해봤거든요. 준비까지. 짜자잔. 사진이랑 제가 좀 다르죠? 아니요, 너무 똑같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좀 잘 나왔어요. 네, 포스터가 너무 잘 나왔고 또 진짜 유명한 연주자들만 한다는 우리 예술의 전당에서 맞습니다. 네. 어떤 공연인지 우리 공투미 시청자분들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번 공연은 클래식 공연이고요. 제가 하는 이 더블 베이스 리사이틀이면서 좀 다양한 1부와 2부가 좀 다양한 일단 제가 이 더블 베이스를 처음 봤거든요. 네. 지금 어떤 소리가 나는지도 굉장히 궁금하지만 딱 봤을 때 굉장히 기스가 좀 많이 나 있거든요. 네. 오래 네. 보이지 않나요? 네, 오래돼 네. 보이는데 한 이게 몇 년 정도 됐나요? 맞춰보실래요? 한 어느 정도 됐는지. 저 아까 피디님이랑 얘기를 했는데 뭐 장난으로 한 1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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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년 정도 됐고요. 근데 그렇게 오래된 악기는 아니에요. 200년인데 네, 왜 오래? 다른 뭐 바이올린 명기들 이제 보면은 막 400년 된 악기도 많고, 근데 막 기스도 많이 안 나 있는 악기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네. 콘트라베이스는 올드 악기가 굉장히 또 희귀하고 또 올드 악기 중에도 관리가 잘 된 악기가 많이 없다 보니까 찾기 힘들었는데 이 악기를 잘 만난 거는 저에겐 행운이었죠. 이렇게 사이즈도 작고 저한테 딱 맞는 또 그런 캐릭터여가지고. 저는 이 조임새라 그래야 되나요? 제가 네, 지금 잘 맞아요. 몰라서 원래 이렇게 하트로 돼 있는 게 맞나요? 하트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아, 전 세계에 아마 저도 많이 보지를 못해서 네. 네,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생각에는 막 이런 악기들이 뭐 새 거를 사야지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소리가 더 잘 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저는 네. 초보자이기 때문에 그쵸. 그런 생각이 드는데 원래 이렇게 좀 오래된 게 더 소리가 잘 나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가요? 사용하면 그 오래된 그 맛
와인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와인도 관리가 오래된 와인들은 네. 이제 오래돼도 맛있잖아요. 근데 관리가 안 된 와인들은 오래되면 맛이 없고 버려야 되니까. 어떤 소리가 날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네, 잠깐 한번 들려드릴까요? 살짝만 좀 조금, 이렇게. 네. 이런 소리가 나는 악기. 와, 너무 감사합니다. 와. 어떻게 하시게 된 건지. 우선 저는 이 악기를 저희 집안 자체가 클래식 집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도 이 악기를 하셔서 저도 자연스럽게 하게 돼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아, 정말요? 아, 그래도 막 어릴 때는 나는 뭐 다른 것도 한번 해보고 싶다. 뭐 선생님이 되고 싶다. 이런 꿈들이 많잖아요. 네. 더블 베이스가 꿈이었나요? 음악을 좋아해서 작곡도 하고 싶고 이제 뭐 노래도 하고 싶었는데 워낙 저희 아버지가 이 악기를 물려주시고 싶은 마음에 제가 이걸 물려받게 됐죠. 네. 자연스럽게. 처음에는 좀 하기 힘들었어요. 왜냐면 악기가 너무 무겁고 네. 좀 크잖아요. 그 전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엔 접하기가 좀 어려웠지만 좀 열심히 하다 보니까 1등도 많이 하게 되고 거기서 좀 자신감을 얻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클래식 이외에도 뭐 다른 음악 활동을 하고 싶은 적이 있을 것 같거든요. 클래식은 제가 어떻게 보면 하고 있는 본업이잖아요. 이거는 계속 열심히 앞으로 발전을 시켜서 나가는 부분이고 네. 또 음악이 범위가 굉장히 넓잖아요. 클래식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하고 싶은 것들 뭐 작곡, 하고 싶은 음악들이 네. 있어서 많이 이제 실험하고 있어요. 이 악기로도 실험하고 있고 계속 녹음을 계속 해가면서 새로운 멜로디 만들고 네. 이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네. 이 독주의 연주가 흔하지 않다고 들었는데 왜 그런 거예요? 이 악기는 원래 태생이라고 하면 오케스트라 악기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원래부터가 반주를 위해서 만들어진 현악기고요. 솔로로 할 수가 없는 반주만 할 수 있는 악기였는데 요즘에는 저처럼 이제 연주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이 악기로도 솔로로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요즘에서야 조금 많이 변화하고 있는 시기여서 네. 조금 나아지고 있는, 발전하고 있는 악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독주회로 딱 단독으로 네. 주인공급으로 올라오게끔 이 성민재 씨가 만든 거 아닙니까? 약간 지분이 있죠. 아, 네. 지분이 있나요? 한국에서는 좀 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니 무섭네요. 이제 점점 끝날 때 되니까 이제 어깨가 너무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처지고 있어요. 자신감이 없어져. 악기가 너무 크다 보니까 좀 불편한 점도 있을 것 같은데 뭐가 그게 있을까요? 제일 불편하죠. 아무래도 이동할 때 굉장히 불편하니까 네네. 차에 트렁크로 해서 넣거나 아니면 일단 지하철, 대중교통은 안 되고요. 왜 안 되나요? 일단 다른 사람들한테 신뢰가 되고 일단 한여름에는 또 땀나잖아요. 뭐 들고 다니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죠. 근데 약간 이렇게 들고 다니면 멋있는 오빠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드라마에서 아, 드라마요? 미화되는 거죠. 뜨거운 인터뷰 속의 코너 속의 코너. 자, OX 코너를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으면 O, 아니면 X. 이거 너무 쉬운 거잖아요. 네. 자, 이거 들어주시고. 나는 맛있는 음식보다 음악이 좋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X. 맛있는 음식 먹고 연습을 해야죠. 저 무조건 음악이 우선인 줄 왜냐면 알았는데. 이게 안 먹으면 할 수가 없어요. 에너지를 그만큼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그만큼 먹는 게 중요해요. 네. 다시 태어나 또 악기를 연주한다면 더블 베이스다. 무조건 더블 베이스면 O, 아니면 X. 하나, 둘, 셋. X. 네. 왜 그런가요? 새로운 악기, 뭐 예를 들면 바이올린을 하거나 아마도 첼로를 제일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첼로. 네. 첼로도 약간 비슷하잖아요. 비슷하지만 첼로를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안 해봤으니까. 네. 네. 공뚜미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또 연주도 준비하셨다면서요. 네. 네. 오늘 어떤 느낌의 그런 연주인가요? 제가 그냥 솔로로 할 수 있는 그냥 조그만한 어떤 곡들 그런 곡들을 연주를 잠깐 네. 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성민재 리사이틀 보러 올 관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클래식 애호가 분들 그리고 일반 대중분들도 오시면 많은 즐거움과 클래식 음악의 어떤 깊이 그런 행복감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공연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 공연은 예술연당에서 하고요. 저가 출연하고요. 바이올린의 장유진, 비올라 이안나, 피아노 최현호가 네. 한 주간의 공연 소식을 전하는 뜨거운 라인업. 이번 주는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만나볼까요? 진아, 우리 쎄쎄쎄 하자? 평범함이라는 행복을 새삼 일깨워주는 연극 가족입니다. 뿌뿌뿌뿌뿌 기분이 업. 좋은 일 있나 보지? 그대를 만나러 가는 시간 It's 7 o'clock 업. 이 작품은 이미 대학로 연극 마니아들에겐 입소문난 작품인데요. 과연 어떤 가족들의 이야기인지 함께 보실까요? 뭐 결혼식? 또 먼지 타. 엄마 어디 좀 잠깐 다녀올 테니까 동생 잘 보고 있을 수 있지? 어디 가는데? 몇 반 자고 오는데? 용이가 중학생 되면 그때 올게. 용이 선물, 진이 선물 많이 사가지고. 삶의 무게에 부대껴 어린 남매를 두고 집을 나간 엄마. 진이야, 똥 난다나, 치워! 남은 어린 남매는 매일 엄마를 그리워하지만 엄마는 다시 돌아오지 않고 세상에 둘만 남겨진 남매는 결국 서로 의지하며 자랐는데요. 나 엄마 보고 싶어. 나 안 보고 싶어? 너 갑자기 그 여자 얘기 왜 꺼내는데? 그냥 결혼할 때 되니까 생각나서. 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네 결혼식 준비나 잘해, 알겠어? 여동생 진이는 결혼을 앞두고 그리운 엄마를 찾고 싶어 하지만 오빠 기욱은 자신들을 버린 엄마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너 한 번만 더 말해라. 잘 지냈니? 네, 잘 지냈어요. 결혼해요. 하지만 진이는 결국 엄마에게 결혼 소식을 알리고 이번 달 18일. 헤어졌던 가족은 결혼 상견례로 인해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과연 이들은 깊은 마음의 상처를 딛고 다시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웃을 수 있을까요? 이 작품은 자극적인 작품들이 성행하는 이 시대에 휴머니즘을 전하는 극단 우서의 창단 5주년 기획 프로젝트 중 하나인데요. 가족의 해체와 화해라는 다소 묵직한 이야기를 웃음과 감동으로 잘 버무려 놓은 작품입니다. 야, 왜?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하자. 뭔데? 오빠라고 한 번만 해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한 번만 해봐. 오빠? 되게 어색하네. 한 번만 더. 오빠. 한 번 더. 오빠. 나 보고. 이번 주말엔 온 가족이 함께 진한 여운을 즐길 수 있는 연극 나들이 어떨까요? 평범한 가족들의 진솔한 이야기, 연극 가족입니다는 후암 스테이지에서 오는 3월 31일까지 공연합니다. 나 이제 너 없으면 어떻게 살아?
하나의 비르트